네, 숙명여고 1학년 영어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문희진입니다. 이번 숙명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교재 및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그다음에 어법 교재, 독해, 어휘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상세한 시험 범위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는 객관식 36문제 12쪽,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는 객관식 36문제 11쪽, 이번 중간고사는 객관식 35문제 12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과서, 어법, 독해, 어휘, 교재에서 고루 출제되었으나 이 중에서 특히 난이도가 높은 유형은 독해와 어휘에 해당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성적 결과에 대해서 1학기는 최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명시를 해드렸지만 이번 이제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1등급 커트라인 예상은 94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기 중간고사가 1등 커트라인이 97점, 기말고사가 85점에 비해서 이번 이 1등 커트라인을 보시면 난이도가 추정이 가능하겠죠. 1학기 중간고사보다 살짝 어렵고 기말고사보다 난이도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시면 1학기 기출 유형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외부 지문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 영역에서 변형 출제도 거의 없습니다. 난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말고사보다 난이도가 많이 하락해서 등급컷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타임어택입니다. 숙명여고 1학년 내신의 이제 특징은 객관식 100%라서 학생들이 이제 약간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지문 하나의 길이도 상당히 길고 12페이지를 5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변형 출제는 거의 없으나 문제 질문이 길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반대로 맞은 것을 고른다든지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른다고 했는데 또 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객관식 100% 출제를 하더라도 어법, 어휘 영역의 경우는 완벽하게 암기해야만이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역별로 간단하게 이번 출제 유형을 한번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각 영역에서 좀 가장 난이도가 그래도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지문들만 제가 좀 선별해서 사진 첨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는 공통영어 2에서 1, 2과 출제가 됐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대체적으로 내용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만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도 웬만큼 풀 수 있는 난이도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유형 중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의 개수는 그러면 단순히 답할 수 없는 것만 이렇게 딱 골라내기보다는 그게 총 몇 개인가 근데 이제 그게 2개, 3개, 4개 이 중에서 아이들이 항상 고민하는 유형인지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2개는 확실한데 1개를 추가할까 말까 이제 이런 것에서 고민이 되는 이런 유형들이 의외로 조금 오답률이 높은 편이고요. 이 유형은 다른 영역, 어법, 독해, 어휘 파트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이번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 이제 A에서 D의 의미가 적용된 사례가 아닌 것,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거에 A에서 D 부분을 매칭을 해가지고 그 사례가 잘못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뒤에서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언급할 거지만 결국 선지가 이렇게 상당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지를 좀 빨리 읽어내려가는 독해력이 가장 숙명 내신의 가장 핵심이고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영어 글이나 독해 지문을 많이 읽고 숙달한 학생들이 더 유리한 시험이라고 보셔야겠지요. 두 번째, 어법 출제입니다. 어법은 맞수 교재에서 총 4강에 이르는 지문이 나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문의 개수랑 문장 개수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독해 지문도 전부 다 문장 하나씩 나눴을 때 총 문장의 개수는 210개 문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시를 했냐면 시험이 실제로 원래 원문의 책에서 독해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독해 지문 내에서 문장 일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그 문장을 전부 다 섞어서 어법상 틀린 것 혹은 맞은 것 그런 것들을 골라내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별로 다 쪼개가지고 그 문장에서 틀린 것을 다 모두 알맞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수정답 찾기라든지 밑줄
는 어법상 오류 개수 파악, 옳은 틀린 문장끼리 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구문이 전환됐을 때 오류 어법을 찾아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어법에서 좀 가장 좀 오답률이 높은 유형 중에 하나는 바로 왼쪽 10번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살짝 읽어봐 드리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개수가 보기에 틀린 개수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지금 주어진 보기 박스에서는 어법상 틀린 개수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각 선지에서 어법상 틀린 개수가 딱 2개가 아닌 것, 그 선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순간 착각할 수도 있게, 주어진 박스에서 2개였으니까 순간 판단하다가 2개인 걸 선지를 딱 빨리 골라버리고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개수와 다른 것을 고르는 게 가장 관건이었죠. 예를 들어서 선지 2번은 뭐 1개, 3번은 뭐 3개, 4번은 0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개수가 다른 것들을 고르셔야 되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의미를 유지한 채 다르게 표현하여 고쳤을 때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문장을 좀 다른 문법 구문으로 변형했을 때 틀린 것,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법상 옳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변형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리지 않은 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함정은 의미를 유지한 채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문제에서는 정확도를 위해서 이 조건을 달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이걸 처음에 접해서 당황하는 것은 뭐 해석도 그럼 다 해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나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화살표로 변형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곳이 없는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절약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파트는 독해 출제 파트입니다. 독해 출제 파트가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문이 너무 길고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놓는 것이 관건입니다. 독해에서는 이제 총 A4 한쪽 지문 정도의 길이로 총 7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고, 범위에 들어가고요. 모든 지문이 다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한 지문도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 지문과 선지 길이가 반 페이지 이상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가장 좀 길고 빨리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독해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선지를 빨리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유형은 보통 복수 정답의 추론, 내용 일치, 불일치, 요약문 일치, 불일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함축음이나 밑줄 어휘 및 내용 빈칸도 나옵니다. 근데 밑줄 어휘 및 내용 빈칸은 거의 원문에 충실하게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글의 일치라든지 지문을 읽고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고른다든지 그런 유형들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길죠. 자, 일단 이게 사실 중간에 이 부분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왼쪽이 지문 하나고 지금 선지가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조금 빨리 읽어서 지문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했는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 문제 유형을 보시면 A의 윗글 본문 A에 소문자 A의 사례로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 있는 어떤 하나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에 맞지 않는 것끼리,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선지를 고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지 하나에 사례가 2개씩 붙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총 10개의 사례를 빨리 읽어서 그것이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빠르게 골라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 소요가 상당한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휘 출제고요. 어휘가 이제 가장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왜냐면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죠. 어휘 파트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변형이 된다거나 뭐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원문에서 충실하게 나오지만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단어는 총 880개고 예문은 830개, 워드 테스트 문장은 총 180개 문장이고요. 이 3가지 영역을 전부 다 완벽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주어진 상태에서 예문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라. 그러면 조금 수월하겠지만 해석이 없이 예문에 빈칸만 채워서 그 단어에 해당되는 걸 10점을 풀이로 다시 한번 꼬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에 해당되고요. 이번에 신유형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그거를 뒤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질문이 길고 복잡해서 이것 또한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는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휘 관계 동반 유의어, 이거는 기존에 늘 나왔던 패턴이고요. 크로스 퍼즐 맞추기, 특히 여기에는 이제 한국 해석은 없지만 영영풀이를 추가로 제시해서 매칭하는 단어를 추측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해석과 어휘 일치, 불일치 문제도 계속 똑같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새로 약간 사실 크게 신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의 이제 변형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28번 문제가 가장 이번에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손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제가 문제를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단어 중 아래 예문의 A에서 H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와 반의어의 관계인 단어의 개수가 몇 개냐. 문제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변형이 된 건 아닌데 문제를 여러 번 꼬아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즉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국어 해석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를 다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써넣은 단어가 지금 주어진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반의어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몇 개나 가능하냐, 그 개수를 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짧은 시간 안에 풀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풀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휘나 어법 파트는, 특히 어휘 파트는 이걸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이 지문 딱 하면 그 단어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 800개, 900개 육박하는 그 단어들을 다, 예문을 다 외워야 합니다. 33번 마지막, 이것도 또한 되게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이 문제 한 번만 읽어봐 드리면, 다음 보기의 빈칸, 자, 아래 하단에 지금 보기 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이 예문 끝에 부분에 반의어가 같이 써 있죠. 그래서 이 단어와 반의어 관계다. 그리고 이 A에서 F에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지금 십자말, 여기 크로스워드 퍼즐에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까만색 부분, 세로에 해당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그 단어를 답에서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엄청 복잡하고, 네, 생각을 여러 번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변별력이 좀 좌우됩니다. 그래서 어휘 파트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제대로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를 빨리 풀어내기가 어렵죠. 특히 이 예문 같은 경우도 해석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총정리하자면, 내신 대비 핵심 전략, 숙명여고의 내신은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건 어느 학교 내신이든 다 보편적으로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확실한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되고, 꼼꼼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유형에 맞춘 효율적 학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숙명여고 내신은 유형에 맞춘 효율적 학습이 참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법 교재에서는 어법 문제만 나오고, 독해 교재는 내용 문제만 나오고, 어휘 교재는 어휘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나마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해 이해 능력이 필수이고요. 아까 지문 선지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계속 해야 하고, 그래서 연습할 때도 테스트를 단순히 그냥 한 문장 정도의 true, false 맞추는 그의 일치 불일치를 하기보다는 선지 자체가 조금 상당히 긴 문장을 판단하고 일치한지 불일치하는지를 훈련하는 그런 문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문법 전 영역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러니까 문법이 뭐 이번 시험에 들어가는 마수가 관계사 파트였다 하더라도 모든 문법 유형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 영역에 대해서 완벽한 문법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틀린 거 수정 반복 테스트하고 암기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틀린 거 수정을 할 때는 모든 전 범위에 있는 문장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셔플로 해서 틀린 것을 찾아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동반이어 다이어 뜻 예문까지 완벽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이것 또한 누적 반복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해석 없이 빈칸 채우기가 가능한 정도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범위 반복 테스트, 동형 실전 모의고사 훈련으로 완벽 대비를 해야겠고요.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시간 내에 테스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학원에서나 수업 공부할 때 테스트할 때는 시간을 재지 않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대략 한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객관식으로 동형 모의고사를 보거나 객관식으로만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을 다 주관식으로 스스로 다 맞고 틀린 거를 찾아내거나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완벽하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법 어휘 테스트 보는 샘플을 살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문장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한 문장에 1개 이상, 최대는 6, 7, 8, 9개까지도 다 틀리게 고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틀린 부분을 다 찾아 고쳐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수업 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거의 80% 이상의 주관식 이렇게 직접 다 고치는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전 범위를 다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복합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예문에 다 빈칸을 뚫어서 여기를 다 채워가는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숙명여고 1학년 영어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학기 기말 개강 일정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